불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모습이 포착된 공장 내부 CCTV를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처음 폭발이 나고 연기가 공장을 가득 채우기까지 단 42초가 걸렸습니다. 직원들이 급하게 배터리를 치우고 불을 끄려 했지만 리튬 화재에 쓰는 금속 화재용 소화기는 거기 없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오전 9시 24분 직원들은 제품을 옮기고 물건을 살핍니다. 공장 2층 작업장, 포장된 리튬 배터리들이 한데 모여 있습니다. 이것부터 문제였습니다. 배터리 셀을 모아놓은 곳에서 작은 불꽃과 함께 연기가 나왔고요. 1차 폭발 뒤 급하게 배터리들을 분산하려 하지만 옮겨 붙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결국 2, 3차 폭발이 이어집니다. 소화기를 가져와 소화액을 뿌리지만 리튬 화재엔 소용없습니다. ABC급 일반 소화기, 배터리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 소화기는 그렇게 큰 적응성이 없는 상황. 업체는 금속 화재용 D급 소화기 5개를 뒀다고 했지만 이 동에는 없었습니다. 폭발이 이어졌고 단 42초 만에 작업장은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공간 전체가 연기로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 대피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번진 금속 화재, 모래나 팽창 질석으로 꺼야 합니다. 하지만 물처럼 멀리서 뿌릴 수 없고 중장비로 들이부어야 합니다. 하지만 건물 2층이라 애초에 불가능했습니다. 불이 난 지 10분 뒤 소방대원들이 도착했지만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철골에 패널을 덧댄 경량 철골 구조 건물이라 무너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특히 불에 잘 타는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했습니다. 결국 소방은 2층에 있던 배터리 3만 5천 개가 다 연소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최상병 특검법 청문회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민간인 이모 씨와 골프 친 적 없느냐? 여기서 등장한 이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태의 공범으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인물입니다. 임 전 사단장은 이 씨를 모른다고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JTBC 취재진은 이 씨를 비롯한 해병대 출신들이 임 전 사단장과 골프 모임을 추진하는 단체 대화방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1일 최상병 특검 청문회입니다. 민간인 이 모릅니까? 민간인 모릅니다. 해병대 출신이고 본인하고 골프 모임도 자주 온다고 알려져 있는데 모릅니까? 한 번도 골프를 친 적도 없고 전혀 저 인원은 모릅니다. 민간인 이모 씨를 아냐는 질문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모른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민간인 이 씨는 미등록 투자사인 블랙펄 인베스트의 전 대표로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 사건의 컨트롤 타워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특히 당시 법원은 이 씨가 김건희 여사와 가족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며 시세 조종에 깊이 관여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JTBC는 지난해 5월 해병대 1사단 골프 모임 추진 계획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를 입수했습니다. 이 대화방엔 해병대 출신 이 씨와 역시 해병대 출신인 전직 청와대 경호처 직원 A 씨, 현직 경찰 B 씨, 변호사 C 씨 등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선 이 씨의 기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해 5월 3일 A 씨가 포항 1사단에서 초대한다며 사단장 및 참모들과 1박 2일 골프 및 저녁 자리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꺼냅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언급합니다. 6월 2일 오후 1시에 임성근 사단장을 방문하고 2시부턴 골프를 치고 저녁엔 사단장 및 참모들과 회식을 한다는 식입니다. 이 씨는 화답하거나 일정을 체크하겠다고 말합니다. 다만 이후 이 씨가 참석이 어렵다고 해 해당 모임은 성사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들과 모임을 했던 변호사 C 씨는 당시 이 씨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자주 언급했다고 JTBC 취재진에게 털어놨습니다. 이 씨는 임 사단장과 알고 지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기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A 씨 역시 임 사단장과 알고 지냈냐는 질문에 대해 거기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에게도 이 씨와의 모임에 대해 다시 물었지만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도 현재 관련 첩보를 입수해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6.25 전쟁 74주년을 맞은 가운데 북한이 또 오물풍선을 살포했습니다. 6.25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비열하고 비이성적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거리 곳곳에 하얀 종이 뭉치들이 떨어져 있고 군인들이 수거에 나섰습니다. 북한은 어젯밤 오물풍선 350여 개를 띄웠습니다. 이 중 경기 북부와 서울 일대 오늘 아침까지 떨어진 게 100개가 넘습니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살포한 건 올해 들어 벌써 5번째로 지난 9일 이후 보름 만에 또 날려보낸 겁니다. 합참은 북한 오물풍선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할 계획은 오늘은 없다면서도 방송할 준비는 항상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6.25 전쟁 74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북한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여 끊임없이 도발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물풍선 살포와 같이 비열하고 비이성적인 도발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이 러시아와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이 가능한 조약을 맺은 데 대해서도 시대착오적 행동이라며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의 도발에 압도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군사훈련 프리덤 엣지를 하루 앞두고 부산에 정박 중인 미국 항공모함도 찾았습니다. 강력한 확장 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철통 같은 대한 방위 공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선 3번째로 미 항공모함에 승선한 건데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JTBC 강연입니다. 기념일마다 등장하는 폭주족이 6.25 전쟁 74주년인 오늘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폭주족을 구경하러 나왔던 10대 3명이 교통사고 때문에 인도로 돌진하는 차량에 치여서 다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빨간불이 들어온 교차로를 질주하는 승용차. 좌회전하던 SUV를 그대로 들이받더니 횡단보도 보행섬으로 돌진합니다. 앉아있던 사람들이 벌떡 일어서고 수십 명이 우르르 몰려듭니다. 잠시 뒤 경찰과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광주 도심 한복판 교차로에서 충돌 사고가 난 건 오늘 새벽 3시쯤입니다. 보행섬에 있던 13살, 18살 등 10대 3명이 사고로 돌진한 차량에 골절상 등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5명 있는데 차가 바닥났다는데 하다 보니까 구급차도 나오고 난리 났고. 사고 직전 교차로 한복판에서는 폭주족들이 빙글빙글 돌며 난폭 운전을 벌였습니다. 6.25 전쟁 74주년을 맞아 거리로 나온 겁니다. 경찰의 제지로 폭주족들이 떠나고 곧바로 사고가 났습니다. 교차로 주변으로 모여있는 10대는 100여 명, 자리를 뜨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친 10대들은 폭주족을 구경하러 나왔다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폭주족이 온다니까 구경하려고 온 것 같아. 이게 자기들끼리 뭘로 이제 오픈 채팅방이 뭐니 그걸 보고. 차량 운전자 2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치료 중입니다. 음주나 무면허는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신호를 위반한 20대 승용차 운전자를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